이장님 이렇게 딱 보이네.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야, 이장아. 이장이도 건강해진 것 같아. 키도 크고. 세상에 영석이가 전화 왔더라고. 이장이 온다. 막 깜짝 놀랐다고. 재밌는 일 있다고. 아이고, 이뻐. 많이 터졌다. 아니. 세상에 경진이가 엄마 그 하얀 토끼 같은 애 오겠네요. 그래서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장혜리의 요리교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젊은 분들 다 오셨어요. 저기는 그 우리 우리 아들 대학교 때 친구인데 아들한테 전화 왔더라고. 엄마 희정이가 거기 신청을 해갖고 돼서 간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내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오랜만에 만나.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한 5년 그 정도 됐나? 옛날에 그 저기 성수동에서 너네 그 행사할 때 한번 봤다, 그지? 그때 마지막. 아유, 반가워. 오늘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제 요리사인데. 아, 그래요? 요리하세요? 요리대학 나온 했었어요. 요리대학 나온 전문가인데 내가 지금 쫄지 말고 할게, 희정아. 아주 뭐 특기가 안 쪼는 거야. 자, 오늘은 그 삼계탕, 그러니까 닭백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닭백숙을 멀리서 왔는데 그걸 요리로 해서 나기는 내가 지난번에 멸치 볶음 할 때 한 분이 실망하셨거든. 야, 멀리서 왔는데 또 하필이면 나 할 때 멸치 볶음 하려고 그랬는데 실망 안 시킬 때 자신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 멸치 볶음이 아주 막 너무 좋아하고 하셨거든. 근데 닭백숙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야. 닭백숙은 그냥 넣는다, 끓인다, 20분 꺼내면 되거든.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뭐 찹쌀 넣고 뭐 녹두 넣고 이런 거 차이인데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라 특별한 게 없어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고 그냥 일단 이제 먹어보는 걸로 먹는 거로만 그래서 안쳐만 넣고 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특별하다고 한다면 그 소스는 내가 옛날에 그 우리 아롱사 때 너 크리스마스 선물 그 영상 처음 나갔을 때 왜 우리 집 왔을 때 내가 아롱사태 해줬잖아. 그때 찍어 먹던 소스. 네. 그 소스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든지 안 넣든지 하면은 이 닭하고 잘 어울리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때문에 내가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영석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야, 닭백숙을 한계탕으로 하기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유 엄마 그거는 안 되죠. 희정이도 실망할 거예요. 그거 말고 엄마 닭곰탕 하세요. 닭곰탕 다음 주에. 닭곰탕은 닭곰탕이 아니라 닭게장. 닭게장 같은 건 사람들 잘 못하니까 엄마 잘하시는 그 닭게장하고 닭가슴살은 빼내서 닭가슴살 냉치하세요. 겨자로 냉치하라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생각인 거야. 그래서 그거는 요렇게 지금 오늘 보여주지 요렇게 한 거를 꺼내서 곰탕을 하는 거, 게장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닭게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퍽퍽한 살을 발라서 그거로 냉채하는 거. 그거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했던 건데 제일 좋아하는 요리라고 해서 돼지고기 새우젓 두부찌개라는 거를 이제 예고편으로만 나가고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건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항상 그 친구분이랑 오시면 에리야 나 항상 그거 해줘 하는 돼지고기 새우젓 두부찌개거든요. 하얄 줄 알았는데 빨간. 빨간 거. 그 레시피를 어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집하고 우리 가게 메뉴도 있었는데 이게. 그런데 이걸 먹으러 온 사람이 많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옛날에 들어갔던 재료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 식용유도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일반 조미료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래도 달랐던 게 뭐냐면 나는 그 돼지 등뼈를 육수를 내서 했거든. 돼지 등뼈 육수로. 그래서 그 등뼈 육수를 내라 그러면 또 이거 안 해먹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돼지 등뼈를 안 낼 수 없게끔 하려고. 야, 인스턴트 바디 있는 사람들은 육수를 할 것도 없어. 이게 뭐냐면은 돼지 등뼈를 그냥 지금쯤 되면은 김장김치 있는 사람들은 김치가 이제 먹기 싫어지고 김치에서 처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씩 얻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돼지 등뼈를 그냥 이건 인스턴트 팟에 하면 더 쉽지. 푹신 끓여서 그 김치 넣고 내가 이것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할 거예요. 돼지 등뼈 김치찜이라고 하나? 일단 이것도 먹어볼 건데. 등뼈 김치찜. 돼지 등뼈 김치.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면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여러 가지 얼려놓는 거 뭐 멸치육수도 얼리고 막 하라는 거 중에서 이거 해놓으면 이게 젤라틴처럼 돼요. 딱 굳으면 젤라틴처럼 되는데 그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통로로 아주 좋아. 등뼈 육수 말씀. 등뼈 이게 10,000원어치 산 거거든? 10,000원어치 사면
진짜 한솥 되거든. 그러면 그걸 뽀얗게 그냥 불 넣고 켜서 시간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육수를 내서 육수를 나 이제 이 돼지고기 두부찌개 할 때도 쓰기도 하고 모든 그 국에다가 써도 돼요. 그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 이것만 내라 그러면은 안 할 거잖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김치찜이나 뭐든지 요리할 수 있거든, 등뼈로. 야, 이거는 진짜 몇 날 며칠 먹어도 안 질리는 거거든. 닭백숙. 열었을 때 되게 고소한 느낌. 네. 근데 내가 그 소도 하고 돼지도 하고 이것저것 멸치도 하고 다 했지만 그 돼지 등뼈는 안 했거든. 돼지 등뼈가 아직 등갈비는 안 다뤘거든. 근데 그 돼지 등뼈가 순댓국집 같은 거 거기 가면 그 등뼈 육수를 베이스로 하는 데가 되게 많아서 구수한 데가 많고 일본에 가면 일본 라면이 우리 라면 같지 않고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근데 그 국물 베이스가 거의 돼지 등뼈야. 그리고 그 기름까지 안 걷어내고 쓰는 거거든. 먹어보면 이제 음식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지. 되게 짬뽕? 짬뽕 국물. 네, 간간하고 되게 맛있어요. 이거 밥하고 먹으면 이거 술하고 먹으면 끝장이야. 술이요? 비 오는데 딱인데요. 딱이지. 영서야 그러더라. 엄마 안주 특집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엄마 안주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닭발 뭐 무슨 뭐 돼지 껍데기 이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양무침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간이나 맵기는 어떠세요? 딱 적당해요. 매운 거 못 약간 먹는 간간한 게. 편인데 맵기 딱 적절한 간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예. 이 고춧가루는 가감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 이 레시피 불러줄 테니까 그 양에다 딱 브람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춧가루는 이제 조절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짭짤하게 새우젓으로 한 거거든요. 소금 안 들어가고 새우젓만 들어. 내가 새우젓 엄청 좋아해. 네, 국물이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더 먹고 싶죠? 약간 한국식 라멘 같아. 그러니까 등뼈가 그 힘이야. 되게 고소한데요? 네. 진짜 진짜 맛있어. 그 깊은 맛이 나요. 맞아, 근데 맞아. 그 조미료 없이 진짬뽕 맛이 나는 진짜 거니까. 맛이네. 조미료 안 내는 진짬뽕이잖아. 무슨 맛이지 했는데 되게 야, 지난번에 남편이 이러더라. 아우, 닭도리탕이 영 맛이 안 났더니 장혜리 사람들 안 볼 때 라면 스프 몰래 넣어. 장혜리 사람들 안 볼 때 내가 라면 스프 사다 줄게 몰래 넣어 이러더라. 아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네. 그렇게 협조한다. 너무 유머. 유머 전혀 없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웃기는 거지.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김치랑 그런 맛인데 이 등뼈랑 이게 영양이 장난 아니야. 심하게 맛있는데요? 진짜 오늘 날씨랑 엄청 잘 어울려요. 막걸리 사올까요? 끝나고 막걸리 때웠다 오자. 와, 너무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와. 이거 오늘 배우고 싶다. 등뼈 김치를 우리 집에서 너는 가져가면 되고 등뼈는 이렇게 푹 우러나면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요. 그리고 식으면 그냥 딱 젤라틴처럼 돼.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이랑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등뼈로 산후조리도 하고 그러거든. 돼지 등뼈 이런 걸로. 이 돼지고기 두부찌개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깻잎 해요. 깻잎을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절여놓으면 집에 놓는 거 많이 먹긴 하잖아. 네. 근데 할 줄은 모르잖아. 그죠? 네. 그리고 양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양을 정확하게 계량을 하고 이것저것 유튜브 뒤져서 해갖고 찜해는 깻잎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제가 요새 이 식단을 하고 보니까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게 확실히 위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생잎도 네. 그 깻잎도 허브라서 의외로 뭔진 몰라도 그것 때문에 가스 차는 수도 많거든 사실은. 근데 그 생거가 아니라 그걸 한번 쪄서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깻잎 쪄서 깻잎찜이에요. 그러니까 깻잎 양념해갖고 찌는 거 그거 할 거고요. 그렇게 요리는 그렇게 두 가지인데 이 닭은 제가 손질을 한 거예요. 아예 다 두 마리 끓여놓을까 하다가 그래도 설명이라도 하면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의외로 그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서 그냥 아예 설명하고 한 마리를 앉혀놓으려고.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깨끗이 씻었어요. 깨끗이 씻었고 꽁지 자르고 이거 안에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요거만 좀 잘랐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냄새가 날까봐 안에만 이렇게 닦아내고 어떤 분들은 이걸 데쳐서 또 껍질도 다 벗겨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이 껍질 벗겨서 하면 일단 맛이 없고 그리고 이 껍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깨끗이 씻은 거고 요거를 그냥 넣을 거야. 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향신채만 넣는데 향신채는 대파 2개, 대파를 한 2뿌리 정도, 그다음에 양파는 한 중간 정도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반만 쓸게요. 요 정도. 사실은 뭐 있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달까봐 그것만 조심하고 작은 양파 1개 아니면 큰 양파 1개? 중간짜리 하나. 중짜? 중짜 하나. 한 150에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진짜. 제법했어. 제법했어. 200. 브라보. 야. 상금이 같네요. 오늘 더 조심해야 되는데 너 이런 분 뽑지 말라 했지 내가. 여기다가 대파 2개 넣고 이거는 다이소 가면 팔아요. 이런 주머니. 옛날에 이거 막 건지려고 막 너무 지저분했었는데 그리고 마늘은 10개는 그냥 밖에 있어도 되는데 여기다 넣으니까 이 안에 넣어도 되고 마늘 굴러다니는 거 싫으면 그다음에 통후추는 여기 박히면 진짜 답 없어요. 어우 짜증나 진짜. 씹힐 때 통후추는 반드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 샐러리 있으면 샐러리 넣어요. 샐러리 이렇게 요새 이따만한 거 하나 사면 2,000원밖에 안 하잖아. 근데 조금 쓰고 쓸 방법이 없잖아요. 얼려놓으세요. 그래서 향신채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제 묶어서 집어넣고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 그다음에 저 인스턴트 파스타니까 25분 하면 되겠더라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물은 많이 붓지 마세요. 1리터 부으면 좋더라고요. 아, 삼계탕의 3자가 인삼이에요? 어. 아, 맞네. 진짜 어떤 때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래 내가. 저도 오늘 알았어요. 우리 다 같이 오 했는데. 이렇게 넣고 그냥 끓이면 돼요. 물은 얼마나 넣어야 돼? 1리터 넣었어요 지금. 왜냐면 내가 삼계탕 육수를 이걸 많이 잡아봤거든. 1.5리터 넘게. 그랬더니 그렇게 잡을 필요 없어. 왜냐면 이 솥도 안전하고 그리고 더 진하게 나오는 게 좋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고 간편하다. 간편하지. 근데 이걸 메뉴라고 하면 네가 얼마나 화나겠니. 무슨 이거- 거 들었어요? 나는 지금 국수프. 근데 이게 인스턴트 팟하고 또 쿠쿠하고 달라. 근데 아무거나 해도 되더라고. 근데 고압으로 하더라고. 고하고 25분? 25분. 그러니까 만능 조리로 해도 될 것 같아. 만능 조리로 한 20분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오늘 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건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항상 해서 먹던 것 중에서 이 삼계탕을 끓이고 나면 항상 나는 이 찹쌀 갖고도 많이 했는데 찹쌀이 의외로 소화 잘 돼요? 나는 잘 모르지. 근데 나는 일반 이거를 밥을 그냥 하는데 밥을 따로 하는데 이 밥을 이 국물로 해요. 닭국물로. 이거 삼계탕 끓인 국물로. 근데 여기다 삼을 안 넣었어요. 여기다 삼 같은 거 넣고 삼, 뭐 대추, 오가피, 뭐 황기 뭐 이런 거 넣는 거야. 넣으면 삼계탕이 되는 거겠지? 원래 밥을 거기다 쌀 집어 넣잖아. 그래서 그 국물로 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밥을 이렇게 따로 해서 같이 먹으면 돼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따로 하면 장점이 있어요? 깨끗하지. 저거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닭만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 막 밥풀 붙어 있는 거 말고. 물을 조금 이거보다 좀 더 붓는데 좀 질어도 괜찮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넣어서 이제 밥을 안 칠게요. 그럼 응? 아 쌀량에 따라 틀리지. 두꺼비라는 거 없잖아. 쌀량 물어보지도 않고. 쌀량하고는 1대1을 쓰는데 지금 거의 1대1 한 거야. 시청자분들은 이걸 만들려면 이제 저거를 하고 나서 육수 나와서 개로하고 한다는 거. 돼지고기 새우젓두부찌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포인트라고 하면 그거예요. 그 돼지 등뼈 육수.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넣어도 돼. 맹물 넣어도 돼요. 아니면 멸치 육수 넣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생각해 본 게 그럼 등뼈 육수를 못 낸 사람은 이걸 못 해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 여기다 조미료를 못 넣잖아. 여기다 조갯살을 넣으면은 와 감칠맛 핵산이 그냥 쫙 바지락살. 이따가 바지락 넣어보자 오늘 여기다. 고기도 핏물 빼서 이렇게 보관하면 이게 오래됐는데 되게 신선하더라. 저 진공 포장해 놓은 거. 와. 너무 작지 않게 쓰는데 이건 돼지고기 지금 400g 준비했거든요. 네. 저는 이거 집에 삼겹살 있어서 삼겹살을 했어요.
목살도 괜찮은데 기름 없는 살은 맛없어요. 근데 기름 없는 살이 있는데 이걸 해먹고 싶다. 그럼 라디오 좀 넣으면 돼요. 볶을 때 라디오로 넣으면 돼. 아우 라드 너무 좋지. 이거 하나 하고 양파도 하나 들어가요. 아까 그 200g 정도? 그리고 들어가는 주재료는 이거하고 양파하고 그 다음에 두부가 다예요. 두부는 이거는 500g 해놨어요. 아, 두부는 어떤 두부가 어울려요? 두부는 그냥 저기 마트에서 파는 거 찌개용. 찌개요. 찌개. 근데 난 찌개용이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네. 그 단다른 두부도 괜찮아. 저번에 그 달걀 두부 볶음밥 할 때 두부에 따라서 완전 또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떨 땐 부드러운 거 쓰니까 좀 그 에리님이 할 때만큼 고슬고슬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 수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연두부 갖고 해봐라. 그게 되나. 그럼 우리가 저번에 수분 함량 때문에 그렇지. 볶음밥 할 때 쓴 거는 어떤 두부였죠? 단단한 거. 단단한 거. 이런 거. 그게 찌개요? 찌개용. 찌개요? 아니. 부침용. 부침용. 부침용이 이것도 단단한 부침용이야. 거. 아, 오늘 쓴 건 부침용. 부침용이야. 단단한 거.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운 건 또 그 보드라운 맛이 있지. 간이 싹 배고 찌개일 때 보들보들한 맛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씹는 맛이 있으려면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다가 라드 있으면 라드를 한 숟갈 둘러서 돼지고기를 볶으면 되는데 라드 없으면은 저기 아보카도 였으면 돼요.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올리브유 향이 싫어서 근데 발연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권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올리브유 많이 써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면을 다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이를 넣고 고기를 볶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고기를 바로 볶으면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오일을 넣게 되면 기름이 더 잘 빠져나와요. 우리 크린징 그림을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잘 빠져나오거든. 그 기름에서 기름이 잘 빠져나오는 거야. 오히려. 그럼 맛도 달라요? 맛도 다르지. 왜냐면 같은 조리 시간에 기름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우리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을 거거든. 그러면 고추 기름이 잘 만들어지지. 고추 기름이 그 기름에다 고춧가루를 태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고추 기름을 만들 거거든. 자, 여기다가 그 뭘 넣냐면은 그 굴소스가 불을 발효시켜서 한 조미료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 안 아파. 가스 안 차. 내가 가스 차는데 내가 만약에 가스 차는 기준으로 1부터 10까지라면 내가 한 8 기준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1, 2, 3 돼서 별로 가스 차는 거 모르는 사람 있는데 나는 엄청 벌써 뭐 먹기 시작하면 올라오거든? 근데 괜찮아요. 이거 마약 거. 이거 몇 병째 쓰는 거야. 그 소스가 하나 있어요. 볶으면서 양파도 같이 이제 볶아요. 굴소스를 왜 볶냐면 굴소스에 묘한 향이 있거든. 이거 이렇게 불에서 같이 날려줘야 돼. 굴소스는 중간에 국처럼 넣지 말고 볶을 때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파 이거 230g. 왜 자꾸 너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야? 많이 혼나고 큰 사람처럼. 이렇게 넣고 볶아도 되고 조금 뚜껑 덮어놓고 있어도 돼요. 자, 이렇게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넣는 게 이제 고춧가루하고 두부 넣고 이제 물 넣고 끓이면 되지. 끝이야. 새우젓 들어가. 고춧가루를 아까처럼 3숟갈 넣었어요. 아까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마늘이 2숟갈 들어가고. 가게에서는 이거 대량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장난 아니었잖아. 무슨 가게였어요? 점심에는 이런 한식 식당이고 저녁에는 술집이고 안주 같은 것도 하고 식사도 하고 얼마나 맛있었겠니. 그래서 여기다 내가 늘 넣는 생강즙을 저는 항상 넣거든. 생강즙은 스몰티 넣을게요. 궁금한데 그냥 생강즙만 넣잖아요. 생강은 언제 써요? 생강은 그냥 버려. 생강은 그냥 버려. 안 아까워. 이 즙이 얘가 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려도 돼. 어차피 즙이 나는 김치 담을 때 백김치 담을 때도 백김치 한번 할까? 백김치 내 거 참 맛있지. 백김치 담을 때도 생강을 해갖고 짜서 써. 그러면 거슬거리지 않거든. 냄새가 나요. 생강 이거랑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볶아서 먹어도 되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그런 거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새우젓이 어떤 사람이 꼭 에리님 쓰는 새우젓 사고 싶다고 그래서 알려달라는데 그거는 주는 대로 내가 받아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새우젓 색깔이 좀 다르지? 네. 이렇게 삭힌 거야 오래 삭은 거야. 근데 이런 거가 진짜 음식이 맛있거든? 근데 젊은 사람들 모르잖아. 근데 뭐 이상한 냄새 났어 아까? 안 났지? 이거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아랫지방에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다고. 이런 거 공부하자고. 이런 거는. 그럼 저랑 여행 콘텐츠 하실래요? 그렇죠. 영상 찾아가서 나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이나프야 나한테는. 이게 600 들어갔거든요 국물이. 이게 와 이거 봐 벌써 아까 했는데도 벌써 걸쭉하잖아. 등뼈육수. 등뼈육수. 그냥 또 땅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로 나머지 채우면 되지. 진짜 맛있겠는데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영양을 생각해봐라 야. 이거 완전 임산부 고춧가루만 빼면 임산부 먹여도 되는 거야. 애기를. 애기 먹여도 되고 고춧가루만 빼서. 애기를 먹을 거면 인스턴트 파스타 한 번 더. 인스턴트 부드럽게 해도 되지. 근데 두부가 들어가서 다 터지지 않겠니? 그러네요. 두부는 마지막에 넣고 뚜껑을 접어도 되겠다. 네 맘. 쟤는 그 이유식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사소한 애만 없지. 그지? 넌 아직 항상 보면은 애기 먹일 생각하더라. 있는 거 아니니? 어디에? 키우고 있는 애? 가만히 조사해봐야 돼. 번번이해 이게, 그지?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하니? 새우젓 이티. 야 나도 이 레시피가 생기니까 레시피를 보고 하니까 좋더라고. 왜냐면 그때 맛이 틀리잖아. 근데 내가 이걸 보고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욕 나왔거든. 이거 왜 이렇게까지 내가 계량을 해야 돼? 막 이랬는데 야 내가 너무 수혜자야. 내가 제일 자주 해 먹잖아. 엊그제 놀러 온 사람들한테 내가 멸치볶음도 해줬는데 레시피 보고 하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나한테. 제가 이거 파일로 정리해놨거든요. 응. 이거 제가 이 댓글에다 다운로드 링크 남겨둘 테니까 어머니 제가 프린트해서 가져올게요. 누가 프린트 해줬어. 해줬어요? 프린트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금만 또 끓일게요. 이거 쉬운데? 쉬운데 등뼈가 없으면 그 안전한 집에서 등뼈 그 순댓국 집에서 등뼈 육수 사. 깨끗하게 하는 집도 있거든. 그런 거 등뼈 육수 같은 거 인터넷에 파는 데 많이 있을 거야. 있어 그런 거 사라고. 뭐 이렇게 첨가물 안 들어간 거. 네. 파는 한 두 줄 정도 어슷 썰어서 넣고 그냥 푹 끓일게요. 여기다 애호박 넣고 준다고 했어요. 애호박 넣는 사람도 있고 감자 넣는 사람도 있고 뭐 하거든. 뭐 그런데 이제 이 찌개 중에는 호박은 고추장이 들어갈 때 맛있어. 호박이 들어가면 그런데 호박이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 맛이 이렇게 퍼지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딱 두부, 돼지고기로 끝이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호박이 들어가면 뭔가 찌개 느낌이 있어. 그런 임팩트가 없으니까 호박은 그냥 볶아 먹어. 새우젓으로. 깻잎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손질을 못 하잖아. 그래서 한 장씩 씻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깻잎은 내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양은 200g을 할 거예요. 200g을 가지고 그냥 양념을 발라놓은 채로 놔두면 그냥 양념 깻잎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찌면 찐 깻잎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죽도 봐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됐나? 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밥이지. 밥인데 이제 기름밥. 닭밥. 요걸 이만큼씩 짓고 요 안에 벌레가 들어있을 수 있고 먼지가 있거든. 이걸 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털면 웬만한 먼지는 다 나오고 안 털고 씻은 거랑 턴 거 씻은 거랑 완전히 틀려요. 털고 이렇게 켜켜 이제 뒤집어 놔요. 이거 하얀 종이 깔고 이렇게 털어봤어. 내가 진짜 이렇게 나오나 키친타올 깔고 너무 더러워. 그렇게 터는 거. 그래서 그 물로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얇아서 물에서 자꾸 망가지거든. 물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부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물을 붓거든. 아이고. 물 넉넉히 해갖고 여기다가 식초를 한두 숟갈 딱 넣어놔요. 그러면은 싹 살균도 되고 깨끗이 씻겨요. 한 5분, 10분 두고 헹구면 돼요. 이렇게 헹구면 돼요. 그러면 한 박스도 금방 씻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저거는 양념장 만드는 게 다예요. 양념장도 내가 불러줄게. 이게 양념장이에요.
양념장을 내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깻잎에다 착착착착 비비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한 장씩 하지 않고 한 3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찜기에다 찌면 돼요. 깻잎은 내가 대략 얼마일지 모르니까 보니까 200g. 깻잎은 이제 200g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g 정도면 이걸 다 발랐을 때 맞는다 얘기야. 이게 씻어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요즘 그 대파보다도 요새 실파 나와요, 실파. 실파, 쪽파. 실파, 쪽파가 이게 자식이 훨씬 좋아요. 대파는 진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 힘은 있는 대신에. 그래서 그 실파나 쪽파 사다가 그거 이만큼 한 단에 뭐 2,000원이면 사거든? 그거 사다 종종종종 쓰는 거예요. 그거 실파 쓴 거고. 그거 200g, 그 다음에 다진 마늘 2숟갈, 고춧가루 2숟갈, 통깨 2숟갈 요거 그대로. 그리고 들기름하고 진간장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볼래? 이게 간간해야 돼. 간간해야 그 다음에 저기 그 깻잎에다 올렸을 때 간이 맞거든요. 이거 아무거나 다 찍어 먹어도 맛있는 건데. 요새도 맛있어. 근데 한식은 항상 한식은 거기서 거기야. 와,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두부조림 맛 나는. 이걸로 두부조림 하면 돼. 이걸로 두부조림 하면 돼. 꼬막 같은데 꼬막 올려 먹어도 되고. 그것도 네. 잘 어울려. 다 그거야. 한식은 그래서 몇 번만 해보면 이제 아무 매력이 없어. 다 똑같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강즙 한 숟갈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그 무슨 차이가 있어. 생강즙 꼭 넣으라고. 그러니까 생강 시장 가서 좀 해오라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맛있어. 맛있겠죠. 이것도 한번 떠먹어볼까? 뜨겁다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드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갓 끓인 거랑 아까 있던 거랑 맛이 또 다른 거예요. 찌개는 다지게 먹으면 더 맛있어. 한 번 더 데우면. 이따가 식히면 이 맛이 나오지. 뜨거울 때는 간도 더 싱겁게 느껴지고. 싱겁게. 근데 식으면은 또 저거 되고. 포인트는 등뼈 육수네요. 등뼈 육수를 내가 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다른 걸로 지난번에 물로 했더니 그 맛이 안 났잖아. 근데 등뼈가 육수가 없다. 그러면은 조개살 넣는다고 아니 조개살 넣어보자. 와. 조개살로 넣어보자. 맛있겠다. 바지락살 요만큼만 넣어볼게요. 많이 안 넣고. 한 줌. 한 줌 넣었어 그냥. 근데 이거 등뼈 육수 안 넣으면 많이 넣어도 되지 뭐 많으면. 등뼈 육수 없는 분들은 바지락살을 좀 넣어서. 왜냐면 이게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 이게 핵산. 감칠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블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거? 블럭으로.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생거를 사거든? 그럼 내가 집에서 얼려갖고 그냥 칼로 뚝뚝 썰은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집어 쓰기가 좋지. 맨날 뚜껑을 이렇게 막 부시는 이것도 꿀팁이라고? 내가 배고플 때 배 안 고프다? 뭔가 왜 배가 안 고프지 이 시간까지? 이런 걸로 있잖아. 약간 돼지고기랑 그 해산물을 같이 넣을 거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새우젓이 벌써 해산물이잖아. 이미.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더 깊은 맛이 나요. 더 깊은 맛이 나지. 이게 또 식으면 맛이 푹 우러나서 완전 달라질 거예요. 바닷가 그 맛 조개살, 조개살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그래서 이 육수 없는 사람들은 그거 넣으면 돼요. 조개 넣어야 된다. 조개 넣어야 되겠지. 그래요? 핵산 맛이. 등뼈 육수가 음악의 베이스 같았는데 약간 뭐 기타 하나 넣은 느낌. 바지락 들어가니까. 말 된다. 아까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뭔가 그 사이 빈틈을 바지락에 채운 느낌이 있어. 맛있어. 그래. 자, 이거는 양념 바를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 3장씩 정도에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어려워할까봐 또 시범을 보여줘야지. 자, 이렇게 넣고 한 스푼 정도. 아니, 한 스푼 아니에요. 내가 다시 볼게. 한 스푼까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처음에 너무 열내잖아. 나중에 바를 거 없어. 그럼 나중에 막 거기서 흘러나온 거 받아다가 또 쓰고.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서. 반 스푼? 그리고 살짝만 해도 다 골고루 묻거든. 막 절대 다 묻히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거 내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고 이거 혼자 할 때는 착착착 빨리빨리 해버리면 한 쌍자 금방 한다고. 깻잎은 3-4겹씩. 3-4겹씩.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념 붙은 걸 좋아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양념 안 붙은 자리 있지. 그게 더 맛있어. 약간 그냥 스며들게. 스며든 자리가. 요거를 이렇게 내가 찔 거라서 여기다 올릴게요.
그리고 꼭 3개 아니어도 돼. 4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개수 세느라고 거기 3개 4장 넘어갔어요. 막 이러지 마. 이러. 그리고 물기 터는 거. 네. 그렇게 나서 이제 물기 탁탁탁 털어야 돼요. 그래야지 싱거워지지 않아. 근데 이렇게 찌는 거는 상하진 않더라고. 그렇게 쪄놓으면. 그럼 오래 가요? 근데 뭐 얼마나 오래 두고 먹어? 맛있어서 금방 먹어. 아까 저기 식초물에 담궈놨던 걸 다시 한번 헹구고 먹는 거죠? 한 2번 정도 헹궈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이에 이제 찜기에 불을 올리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5분만 찌면 돼. 중간에 위아래 한 번만 살짝 뒤집으면 되고. 그리고 이걸 다 찌지 말고 반씩 나눠서 찌시고 그 반은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저는 생깻잎 좋아하는 생깻잎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 불세기는 그래도 중불 이상 해야 돼. 왜냐면 너무 약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배분을 잘했나 봐. 남았네. 와. 남는 거 걱정하면 안 돼. 뚝뚝뚝 더 바르면 되거든. 이렇게 놓고 내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생깻잎을 먹을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놓으면 담기만 하면 돼.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양념을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이게 양념이 간이 충분해.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나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갖고 여기다 간장 같은 거 부었다가는 짜서 못 먹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얘가 자연히 돼. 그러면 내가 된 걸 우리 집 먹고 있는 걸 보여줄까? 어떤 게 찐 건지. 이렇게 찐 거 같다. 한번 먹어봐요. 찐 건지 향 차이가 조금 더 나느냐 차인데 이거는 찐 거랑 섞여져 있는 건데 이건 찐 거고. 색깔이 간 거는 찐 거고. 이게 찐 거. 이렇게 두고 먹으면 돼. 그리고 얘는 와 뭐야? 그리고 남은 건 여기다 이렇게 얹으면 되고요. 그리고 밥 반찬으로 최고잖아. 그리고 여기에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깻잎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게 포인트지. 그게 그러니까 포인트지. 설탕 넣었으면 맛있지 당연히. 설탕도 넣고 다른 조미료 미원 이런 거 막 엄청 넣고 맛소금 막 이런 거 맛소금만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 물엿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그 깻잎. 다 물엿 들어가지. 이런 거 김치 막 자우지가 물엿만 들어가면 마지막 물엿만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 멸치도 물엿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거기다 내가 맞아 물엿 한 숟갈 만들면 진짜 딱 좋겠다 하는 거지. 윤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 없이 맛을 내는 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요걸 놓고요. 집에 있는 스텐 그릇 같은 거 아무거나 해도 돼. 그리고 이건 이렇게 놓고 우리 타이머 5분 해볼게요. 그래도 먹는구나. 자기 어떻게 됐나 볼게. 되게 고소한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가 계속 진짜. 이거 TV 물 많이 안 넣는 거야. 그리고 누룽지 백숙 하게 되면 밑에 찹쌀 불린 걸 깔면 돼요. 그럼 살짝 눌어서 누룽지 백숙 되는 거야. 찹쌀을 불려서 그 밑에 깔기만 하면 되는데 누룽지 백숙을 하고 싶으면 물을 적게 부으면 돼. 그러면 이제 밑에가 눌면서 그리고 이거 말고 저기 전기밥솥도 되고 그리고 일반 이런 솥도 되고 다 되니까 중간에 요거를 나는 한 번을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그 압력밥솥으로 하려면 똑같이 25분 하나요? 그래도 돼. 또 압력밥솥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하더라고. 살짝만 쪄도 맛있거든. 자, 여러분. 가까이 해서 괜찮아요? 와. 와, 육수 색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향신채가 들어간 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물을 깨끗이가 아니라 아깝지 않게 짜서 하더라고요. 여기서 잘라면 힘드니까 여기다 건져놔요. 건져놓은 왜냐면 거기서 하느라고 들고 있지 말고 이걸 건져놓으면 여기서 쭉 이제 좀 식으면서 빠지거든. 부면 돼. 왜냐면 이 물이 아까우니까 그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솥에 담은 거하고 똑같아. 얼마나 간단하게 되니. 그리고 살도 많이 안 부서진 것 같은데 아주 푹 익었으면서 아주 망가지진 않았고. 쟤는 좀 많이 퍼졌구나. 애가 퍼져 있지 않니 벌써. 쟤는 얼마나 했는데? 얘는 45분. 45분, 25분 정도 해야 된다. 25분이나 적당한. 그래서 내가 이번에 25분만 해본 거야. 25분만 해도 충분하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부추를 우리는 충청도에서는 그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을 때 그리고 이제 여열로 잠깐만 놔두면 돼.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냐면 여름에 이렇게 보양식 먹을 때 항상 부추를 먹었거든. 이 부추가 그 강장, 자양 강장 음식이긴 한데 부추가 굉장히 강해요. 나 옛날에 녹즙 한참 유행할 때 우리 남편 아침에 출근할 때 녹즙을 쫙 갈아서 줬지. 쫙 차서 회사 전화 왔어. 막 배가 아파갖고 떼굴떼굴 굴르고 장인이 뭐 하냐고, 뭐 하냐고. 내가 부추를 좀 많이 넣었거든. 야, 부추즙이 난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 큰일 나다, 큰일 나. 그러니까 부추는 데쳐 먹는 거예요. 부추는 나 그 아기 낳고 산후조리 하느라고 우리 엄마가 와 계실 때 그때 여름에 영석이 낳고는 여름이었죠. 생일이 7월 달이니까 영석이가. 그래갖고 부추를 항상 데쳐서 이렇게 살짝 데쳐갖고 젓국에다 묻혀줬거든. 들깨가루하고. 근데 난 그게 이렇게 맛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부추는 데쳐 먹지 생으로 하는 건 별로 안 먹지. 겉절이만 한 번씩 해 먹고. 그런데 이게 뭐에 어울리냐면 그래서 내가 이 부추를 많이 해놓은 거야.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치술이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담그면 좋아. 통째로요? 와. 요거를 저기 찜에다가 1분 딱 하면 딱 좋더라. 여기 찜 기능으로. 내가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는 우리 친정에서 먹던 식이라 똑같은 건데 거기다 고춧가루만 좀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은 이 칼칼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난 여기서 지금 똑같이 레시피로 해서 여기다 고춧가루 양만 뺄 거거든. 근데 닭에는 이게 어울리긴 한데 애기들 있을 때는 고춧가루 빼면 되지. 또 놀래. 너무 맛있어. 닭하고 어울리겠지. 닭하고 여름에 어울리겠지. 진짜 입맛 돋구는 와. 근데 이거 똑같은 레시피인데 상큼해요. 여기서 내가 고춧가루만 뺄 거예요. 지금 그거 만들게 할래? 이게 닭 찍어 먹는 거라고요? 응. 너무 싹 잘라서. 침 나오는데. 부추 써서 닭 해서 찍으면 맛있겠다. 닭 3마리도 먹을게. 그리고 부추를 그걸 다 넣어요. 근데 나면서 어머 누가 다 먹었어요? 그렇게 푹 없어진다. 그리고 부추하고 아주 어울려. 그리고 저게 장을 굉장히 돌봐준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야 부추가. 향신채거든. 그래갖고 몸이 냉하고 위 기능 약한 사람들은 부추 먹으면 막 설사하고 그래. 그러니까 부추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기름에다 익혀 먹으면 훨씬 낫지. 자 이거 먹어볼게요. 색깔도 너무 괜찮지? 네. 딱 5분 찐 건데,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이게 사찰 음식으로 이렇게 사찰 음식은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쪄서 먹거든. 깻잎 생거 안 먹어. 드셔보세요. 너무 좋죠 반찬으로.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설탕 같은 거 엿 같은 거 안 들어가도 그냥 괜찮죠. 물엿 안 들어가도. 되게 뭔가 이렇게 설탕이나 물엿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끝맛이 약간 개운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개운한 맛이 익숙해지더라고. 나도 평생 개운할 새가 없었거든. 맨날 그런 거 넣어서 먹어서. 그리고 엄청 달게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뒷맛이 그 개운한 맛이라는 게 이제 이 나이에 알겠어. 이게 일반 소스를 할 때는 그렇게 다 건져내고 그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양념장을 만들게요. 진간장 넣고요. 진간장 넣는데 내가 진간장이 있는 거 다 쓴다고 하지만 사실 진간장 쓰면서도 찝찝하긴 하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간장을 내가 지금 안 써봤거든. 이거 한번 넣어보자. 이게 마야에서 나온 거예요. 마야에서 똑같이 나온 건데 이것도 그 짜장처럼 그렇게 제대로 숙성해서 만든 거라 일반 간장보다 짜긴 한데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진간장을 3개 넣었는데 한번 내가 간을 좀 한번 볼게요. 홍게 간장 무슨 요새 막 맛있는 간장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단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왜 이렇게 이거만 넣으면 맛있나 했더니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알룰로스가 1티. 나중에 봐서 이런 것도 점점 뺄 수 있으면 빼면 돼요. 그리고 연겨자가 들어가요. 아까 그게 연겨자가 1스몰티가 들어갔거든. 1스몰티, 청양고추 다짐 촥 준비해놨어. 그리고 식초가 들어가요. 식초가 한 숟갈 들어갔고. 이건 무슨 식초예요? 나는 그 감식초 옛날 쓰던 거 그거 쓰고 있어 아직. 나는 사과 식초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애플 비니거가 좋다 그래도 나는 안 맞아. 감식초가 뭐예요? 감으로 만든 식초. 감에서 우려내서 한 식초 있어. 감식초. 그래서 왜 건강해지려고 많이들 어른들 먹잖아. 감에 산도가 있구나. 이게 전문가인가 봐.
상도는 아니에요. 뭐 상도를 짜준단 말이지 지금? 저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 다진 대파 하나 넣고 지금 청양고추도 하나 넣고 다진 대파 하나 넣고 식초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넣을게요. 제가 마늘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마늘은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마늘이 오히려 가스 차는 사람 많아요. 나 옛날에 그 기능의학 병원 다닐 때 마늘부터 먼저 끊게 해서 좋아지는 거 많이 봤거든. 여기다가 내가 물을 넣는데 물이 난 항상 그 다시물 쓰잖아. 그러니까 멸치 다시물. 멸치 다시물이요? 네, 멸치 다시물 써도 되고 다시마 물 써도 되고 있는 거 써도 맹물 넣어도 돼요. 아까 간장만큼 부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2개 넣었잖아. 네. 근데 그 염도가 있는 거니까 원래 3개 염도로. 이렇게 넣고 끝이거든. 근데 간장이 안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허연냐? 간장 색깔이. 거기 먹었던 거는 아까 진간장 들어갔고 진간장. 진간장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맛은 맛은 좋아. 근데 확실히 진간장 맛이 좋다. 이건 진간장으로 해. 왜냐면 그 얕은 맛이 있잖아. 이거는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다 깨를 넣는데 깨를 아까 다 떨어져서 깨를 볶아서 넣어놔야 돼. 깨 한 숟갈 넣을게요. 이거는 진간장이 맞아요. 진간장 3숟갈 원래 레시피 이대로 올려줄게.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저거랑 찍어 먹으면 그 닭고기랑 찍어 먹으면 돼. 환상. 근데 다 끝났어. 여러분 오늘 한 개. 아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어머머머 얘 안 꺼내고. 얘 안 꺼내고 있어요. 맛있는 냄새 난다 그래도. 우와. 잘 익었는데. 잘 익었대. 잘 익었어. 아까 그 닭 어디다 놨을까 내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더 파래야 돼. 파래야 돼.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지. 색깔이 죽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끓는 물에 넣었다 빼기만 하면 돼. 그래도 먹긴 좋을 거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국물을 제가 조금 붓게 그러고 나서 찢어서 이제 각 그릇에다 해서 먹을게요. 맛있겠지 국물도. 밥도 밥 된 것도 보자. 기름밥이죠 기름밥. 궁금하다. 이 밥을 이제 거기다가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리고 깻잎하고 먹으면 딱이겠다. 향이 달라요? 다르겠지 기름이 들어가니까. 고소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소금이랑 그걸 안 넣었거든. 근데 소금하고 후추 넣고 밥해도 괜찮아요. 아 국물을. 먹어보라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오. 와우. 잠깐만이라도 이거라도. 잘 먹겠습니다. 구수한 냄새나. 비가 진짜 딱 왔어야 됐다. 오 부추향. 오, 향이 일단 되게 담백해요. 기름이 담백해. 기름 하나도 안 걷어낸 건데. 원래 닭기름 막 걷어내고 뭐 닭껍질 벗기고 막 그러잖아. 아주 최소한의 것만. 어떻게 이렇지? 너무 맑아요. 그리고 아까 넣은 향신 그 맛도 다 나. 다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거 부추랑 이 소스에서 해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냐. 봐봐 어때? 좋은데요? 진짜 구수해요. 왜냐면 장장은 이렇게 못 먹더라도 닭하고 나면 국물이 남잖아. 그 국물을 이렇게 밥해서 한 번씩 죽처럼 먹으라고. 근데 굳이 죽이면 퍼지잖아. 찹쌀로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밥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고 밥을 하면 밥이 그 자체로만 퍼먹어도 맛있지. 떡처럼.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